한때 김태균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의 현역 시절처럼 어깨를 흔들며 타격의 리듬을 탔다. 이제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출루 능력자 역할을 맡았다. 기아 타이거즈 오른손 외야수 이창진은 어느새 필수적인 백업 선수로 자리 잡았다. 리그 최고의 뎁스를 자랑하는 기아 외야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은 아니지만 그의 빈자리는 허전할 정도로 중요한 선수가 되었다. 롯데 자이언츠, KT 위즈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 나섰다. 그동안 풀타임 주전으로 뛰진 않았지만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100경기 이상 출전했다. 이 정도면 백업 선수로서 상당한 신뢰를 얻었다는 의미다. 기본적인 수비력이 뛰어나며 신장은 크지 않지만 몸은 매우 탄탄하다. 발이 빠르거나 어깨가 매우 강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창진의 가장 큰 장점은 출루 능력이다. 규정 타석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2024 시즌 출루율은 0.401이었다. 2022년에는 0.374, 2023년에는 0.36이었다. 리그 최상급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은 확실히 된다. 몇 년 전 자신은 키가 작아서 볼 판정에서 유리하다고 웃었지만 에이스 시스템이 적용되는 현재에는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 오히려 업스 시스템에서 4할대 출루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창진의 눈 야구 능력은 그만큼 인정받을 만하다. 결국 어려운 공을 잘 골라내고 자신이 칠 수 있는 공을 잘 타겟팅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2022년에는 전임 감독 하에 주전 좌익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올 시즌에도 이창진의 가치는 팀의 필수적이다. 석원창, 변우혁 등 대타 자원은 충분하지만 경기의 흐름을 이끌어가야 할 때 가장 필요한 카드는 이창진이다. 해결이 필요할 때는 고종욱이 있었지만 올 시즌 1군행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출루가 필요할 땐 여전히 이창진이 1군에 있다. 외야가 약한 팀이라면 주전 자리를 맡아도 충분한 선수다. 공을 바라보며 어깨를 흔들고 타이밍을 맞춘 뒤 거의 노스텝으로 타격하는 모습은 김태균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의 현역 시절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는 약간 달라졌지만 다리 움직임을 최소화한 타격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기아 외야는 장기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최영우가 은퇴를 앞두고 있고 나성범은 여전히 중요한 기둥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지명타자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최현주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며 내년에는 팀에 남을지 떠날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호성과 이창진이 외야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기가 올 수 있다. 2025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뽑힌 신인 박재현은 뛰어난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신인이다. 이창진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노쇠할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그의 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테스형 떠나고 최현준 예비 FA. 기아 외야 뎁스 불안? 34세 장애 출루 가능, 김도영 뒤를 잇는 노이. 기아는 외야진이 탄탄한 편이다. 하지만 이번 겨울 소크라테스 브리토와의 결별을 결정했다. 새로운 외국인 타자는 일루수로 활약할 패트릭 위즈덤이다. 이에 따라 이호성이 좌익수로 이동할 예정이다. 결국 올 시즌 주전 외야 라인업은 좌익수 이호성, 중견수 최현준, 우익수 나성범으로 확정적이다. 이들 뒤를 받쳐줄 백업으로는 좌타자 박정우와 우타자 이창진이 있다. 2024 시즌 동안 크게 기회를 얻지 못한 좌타자 고종욱도 존재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젊은 외야수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이미 이범호 감독은 지난해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2025년 3라운드 신인 박재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2026년 신인 드래프트에도 뛰어난 외야수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 시즌에 한정 지으면 제4의 외야수는 이창진이 될 것이다. 최영우도 외야수지만 주로 지명타자로 출전하고 있으며 이제는 장기적인 전력이 아니다. 베테랑 나성범도 서서히 수비 이닝을 줄여야 할 시점이다. 또한
최악의 경우 최연준이 시즌 후 FA로 타 구단과 계약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박정호는 더욱 성장해야 하고 이창진은 언제든 많은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행히 이창진은 기아 이적 후 매년 꾸준히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3경기에서 191타수 50안타, 타율 0.262, 1홈런, 18타점, 36득점, 장타율 0.330, 출루율 0.401, OPS 0.731, 득점권 타율 0.204를 기록했다. 이창진은 2022년부터 타격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당시 KBSN 스포츠 김태균 해설위원의 현역 시절 타격폼과 매우 비슷해 주목을 받았다. 다리 움직임 없이 토탭으로 타격하고 양 어깨를 이용해 리듬을 타는 준비 자세가 김태균 위원과 흡사했다. 2022년에는 111경기에서 타율 0.301, 7홈런, 48타점, 출루율 0.374, OPS 0.776을 기록했다. 2023년에도 104경기에서 타율 0.270, 4홈런, 29타점, 출루율 0.362, OPS 0.715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출루율은 각각 0.374, 0.362, 0.410이다. 이창진이 2024 시즌 규정 타석을 채웠다면 출루율은 10위권에 들었을 것이다. 12. 신민재의 출루율이 0.401이었다. 기아에서는 0.420의 김도영만이 유일하게 4할대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주 타석에 나서지 않지만 출루 능력이 뛰어나 주자가 없거나 대량 득점이 필요할 때 대타로 나가 출루를 노린다. 이창진은 우타자이지만 발이 빠른 편은 아니어서 내야 안타로 출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 불필요한 볼에 방망이를 내지 않는 뛰어난 선구안을 자랑한다. 에이베스에도 무난히 적응했다. 에이베스의 하향 조정에 잘 적응하면 출루 능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진은 우수한 수비와 주루 능력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주전 외야수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올해 기아 외야수 중 한 명이라도 부상이나 부진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창진은 중용 1순위로 나설 것이다. 좌익수 이호성과 중견수 최연준이 주요 포지션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 투수에 따라 외야 자원의 활용 범위가 넓어져 선택지가 더 많아졌다. 우타자인 이창진과 좌타자인 박정우도 존재한다. 또한 수비에 뛰어난 김호령까지 외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호성, 이창진 등 다양한 외야 자원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창진은 출루율이 높고 발도 빠르며 수비도 좋은 선수다. 이호성은 타격이 우수하고 상대가 우완일 때는 좌타자 박정우도 활용 가능하다. 우리 외야수들은 팀에 도움이 될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외야의 활용도가 더 커질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창진은 단순한 백업 선수로 보기에는 아까운 주전급 선수다. 2019년에는 133경기 출전, 470타석에서 타율 0.270을 기록하며 주전으로 자리 잡는 듯했지만 다음 해 부상으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다. 2021년에는 터커와 최연준, 2022년부터는 소크라테스와 나성범으로 고정된 외야에서 남은 자리에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였다. 2022년에는 111경기, 404타석에서 타율 0.301을 기록하기도 했다. 뛰어난 컨택 능력과 높은 출루율. 빠른 발을 자랑하는 이창진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선수지만 한정된 외야 자리에서 많이 출전할 수 없었다. 지난해에도 타율 0.262, 출루율 0.401을 기록했지만 103경기에서 247타석에만 나섰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많은 타석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기아의 가장 큰 고민은 1루였다. 외야수 김주찬이 마지막으로 1루를 맡고 2020년 은퇴한 이후 기아는 1루 자리에 고정된 선수를 찾지 못했다. 이호성과 변우혁이 번갈아 맡았으나 두 선수는 각각 수비와 타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못해 한국 시리즈에서도 1루는 매 경기 다른 선수가 출전했다. 이제 1루 백업은 변우혁이 전담하고
기아의 라인업 고민은 외야로 이동한다. 이전에는 약점을 고려하며 선발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여러 선수들의 장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발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